시장 최현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하고 기본계획 변경 가업 수행사인 주식회사 동명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면 토론 준비 시간을 가진 후 기존 토론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에는 지역 주민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회의원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용기 국회의원실 최병철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칠승 국회의원실 김도금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미수 경기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진영 경기도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균 화성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차순임 화성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종복 화성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철규 화성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수 화성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정수 화성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도연 오산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차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먼저 고북로 경기도 철도 건설 과장님의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고북로입니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경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동탄2 택지개발 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탄 신도시와 이와 인접해 있는 수원시, 오산시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역 구간을 중심으로 하여 동점역에서 동탄역을 거쳐 화성시 장시동에 위치한 210정거장까지 마포역에서 동탄역을 거쳐 오산역 구간까지 연결하는 두 개의 노선으로 개혁되어 있으며 총 연장 34.2km, 정거장 3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사업에 포함된 후 2010년 7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화성, 수원, 오산간을 연결하는 신교통수단 노선을 수정했습니다.
2013년 6월에는 경기도 10대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확정 도시하였고 2016년 11월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연구 영역을 수행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결과 망포 오산구와는 BC 1.09, 영점 동탄2 신도시구와는 BC 0.7로 분석되었습니다. 2019년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BC 0.8로 동탄 도시철도가 포함되었으며 2020년 3월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화성시, 수원시, 오산시와의 지역적인 협의와 철도건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2021년 8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기본계획 승인 이후 2022년 9월에 화성시에서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실시하였고 기본 설계 과정에서 환승 동선 단축 등을 통한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현장력 향상 불가피하거나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일부 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금연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탄 신도시와 이와 인접한 수원시, 오산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주민 여러분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철도 건설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본 기본계획 변경은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도시철도를 건설하자 하는 노력임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곰곰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공청회가 완료되면 6월 중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금년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에는 화성시에서 실시계획을 거쳐 착공할 계획이며 우리 경기도는 화성시가 도시철도를 목표 연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함으로써 보다 빨리 주민 여러분께서 동탄 도시철도를 통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탄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식회사 동명 최우승 부사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동명기술공단 최우승 부사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장 사업현황, 2장 기본계획 변경 내용, 3장 주요 변경사항과 4장 타당성 분석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은 트램을 건설하여 동탄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로 개선하여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좌측의 빨간색 노선이 경부선 병점역에서 동탄역을 거쳐 공영 차량기지로 향하는 노선이며, 파란색 노선은 수인분당선 망포역에서 동탄역을 거쳐 경부선 오산역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가업 범위는 전체 연장이 34.2km에 정거장 36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 도시철도의 추진 경위입니다. 2009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포함되어 2021년 기본계획 승인 고시되었고 2023년 12월 기본 설계를 준공하였습니다. 본 기본계획 변경은 21년 승인 고시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기본 설계를 시행하여 일부 변경된 내용을 기본계획 변경에 담고 있습니다. 제2장 기본계획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노선 계획의 변경 사항입니다. 노선 연장은 당초 기본계획 연장 34.2km에서 기본계획 변경에 34.4km로 약 200m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시 반월, 오산 구간, 지하 구간을 기본 설계를 거쳐 전 노선을 지상화하여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시설 규모는 차량기지 1개소, 정거장 36개소 동일하여 전 구간 지상 정거장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조정 변경하였으며 착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이 가능한 구간을 1단계로 시행하는 단계별 건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열차 운영 계획의 변경 사항입니다. 영업시간은 새벽 5시부터 24시까지 총 19시간이며 운전시격은 첨두시 9분으로 계획하여 총 차량 편성 수는 34편성입니다. 당초 첨두시 운전시격은 8.5분과 8분이었으나 사업 구간의 공통적인 신호 주기를 고려하여 전 구간 9분 시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3장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개요대로 보시면 5가지입니다. 하나, 망포역과 동탄역 등의 정거장 위치 변경 사항과 둘, 바늘고가 구간과 오산시 구간의 지상화 검토, 셋, 오산천 통과 구간의 선형 변경, 넷, 차량기지 구간 시설 규모 조정, 다섯, 단계별 건설 사업 시행 등의 변경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정거장 위치 변경 사항입니다. 망포역은 당초 영통로 중앙에 정거장 및 주바퀴지가 설치되어 도로 용량이 감소되고 수인 분당선 환승거리가 길어서 불편이 발생합니다. 기본계획 변경에는 망포역 1번 출구 인근 완충 녹지로 정거장 위치를 변경하여 도로 용량 감소를 해소하고 수인 분당선 환승거리를 단축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동탄역은 당초 동탄 광역 환승로에 엇갈림 형태의 3개씩 정거장으로 설치하여 승객 이동 동선이 불편하고 GTX 등과 환승이 불편합니다. 기본계획 변경에는 동탄역을 동탄역로에 섬식 정거장으로 설치하여 트램 간 환승과 GTX 등과 환승을 개선하고 환승거리 또한 단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상화 검토 사항 중 반월고가 통과 계획입니다. 반월고가 통과 구간은 당초 개착 구조물 계획에 의해 지하로 건설하여 반월고가 교각 기초와 저촉되어서 구조물 안전성 문제와 공사비, 유지관리비 증가 등이 공사 기간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는 보도 등을 최적화하여 기존 차로를 유지하고 지상 건설로 계획하여 반월고가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유지관리 효율을 향상하였습니다. 지상화 검토 사항 중 오산시 지상화 계획입니다. 오산시 구간은 당초 본선은 터널로 건설하고 오산역과 주박기지를 지하에 건설하여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환승이 불편하고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서는
주요 요충지인 오산시청을 경유하고 오산역을 포함 전 구간을 지상으로 건설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환승이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선형 변경 사항입니다. 오산천 통과구간은 당초 기존 교량인 나루교를 이용하는 곳으로 계획하였으나 나루교를 측면으로 접속하여 트랙 심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서는 관련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기존 교량 옆에 신설 교량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차량기지 시설 규모 조정 사항입니다. 차량기지는 당초 중정비를 반영하지 않고 경정비만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에서는 편성수 축소 등 기본 설계 내용을 반영해서 상세 설계를 통해서 중정비 설비를 반영하고 차량기지 규모 및 시설 규모를 최적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별 사업 시행입니다. 당초에는 전 구간 동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기본계획 변경에는 착공 시기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이 가능한 1단계로 시행하는 단계별 건설을 계획하였습니다. 노선도의 좌측 붉은색으로 표현된 노선이 1단계 구간이며 우측의 파란색은 2단계 구간입니다. 2단계 구간은 개발 계획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착공 시기를 조정하고 전체 공사기간 및 개통 일정을 동일합니다. 여섯 번째, 총사업비 산출 결과입니다. 당초 기본계획은 2019년 기준 9,773억 원이었으나 기본계획 변경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2023년 기준 9,981억 원입니다. 기본계획 대비 물가 변동 등으로 22%포인트 증가 요인이 있었으나 사업비 최적화를 통해 약 2%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8년 기준 물가 변동 추이를 고려하면 약 1조 1,6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4장 타당성 분석입니다.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의 분석기간 40년을 고려한 총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 DC는 1.1로 분석되었고 NPV도 양액값으로 경제적 분석 측면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정 토론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토론장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죄송합니다. 잠깐 대기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박경철 박사님께서 토론자로 오시기로 돼 있는데 지금 밑에서 주차장에 계시다고 잠깐 있다가 잘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경철 박사님께서 올라오고 계셔가지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정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장 밖에 계신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장 내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정 토론의 좌장을 맡으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노학래 책임연구원님께 토론자 소개와 지정 토론, 질의응답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노학래라고 합니다. 좌장을 맡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가 배정된 시간이 3시 반까지입니다. 3시 반 이후에는 여기 환경영역과 또 설명회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지정 토론, 플로어에 계신 토론을 합쳐가지고 3시 반까지는 진행한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먼저 오늘 지정 토론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지정 토론자 분들은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원, 화성, 오산시에서 각각 한 분씩 추천하여 위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의 김도훈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서울대학교의 배춘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원의 박경철 선임연구위원님이 오늘 토론자로 지정이 되셨는데요. 조금 늦게 참석해도 이따 참석하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정 토론에 대해서 우리 참석하신 박사님들이 좀 우리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지정 토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의 김도훈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교통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김도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3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동탄 도시철도가 경유하는 도시지역의 교통 여건,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몇 가지 우려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시, 오산시, 그리고 수원시의 철도 인프라 현황을 보면 화성시와 오산시에 비해서 수원시는 그 수도권 1호선, 수인 분당선, 그리고 신분당선이 동서남북으로 비교적 잘 연결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화성시와 오산시에 비해서 도시철도를 이용하기가 용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보 이동을 제외한 승용차 이용률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수원시가 약 60% 승용차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화성시와 오산시는 약 75%의 승용차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성시와 오산시의 열악한 철도 인프라와 이로 인한 높은 승용차 이용률 때문에 도시 내부 도로망 뿐만 아니라 화성시와 수원을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화성시와 오산을 연결하는 도로에는 출퇴근 시간대 거의 끔찍할 정도로 교통잡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은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교통 혼잡 문제, 그리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좋은 수단, 방법에 대해서 화성시 관계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은 이 동탄도시철도가 훌륭한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도시철도 사업은 별도의 국비 지원이 없이 도시개발 분담금과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그러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책의 신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사항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개선책에 대한 제 생각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발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수원시 망포역 부근의 S1 정거장 위치가 당초 영통로 본선 구간에서 망포역 공영주차장 부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려되는 부분은 이 망포역 공영주차장 부지가 장래에 주상복합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S1 정거장이 이 부분으로 옮겨짐으로 인해서 사업 개발자와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 운영 측면에서도 보면 그 S1 정거장 그쪽 부분에 보게 되면 영통로에서 트램이 망포역 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됨으로써 어떤 일반 차로를 점용하게 되는데 이때 영통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좌회전, 직진, 우회전 차량과의 상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좀 염려스럽고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의견을 좀 이렇게 드리면은 이 영통로 정지선에서 바로 우측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영통로에서 그 망포역 사거리 중심부까지 갔다가 좀 더 회전 반경을 크게 해서 S1 정류장으로 안착하게 되면 이러한 상충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S1 정거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S2 정거장의 유형 및 위치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S2 정거장은 태장초등학교 사거리, 그 다음에 태장 사거리 약 180m 구간에 횡단보도를 하나를 놓고 횡단보도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에 이렇게 길게 정류장을 상대식 정류장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차량들이 태장 사거리, 그 다음에 횡단보도 그리고 태장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이 단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신호현시 3개를 받아야 통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혼잡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정거장을 중앙 섬식 정거장으로 유형을 바꾸고 태장초등학교 사거리 횡단보도 부근까지 이렇게 올려서 한 번은 운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교통 혼잡에서도 이 기본 계획안보다 좀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 대건위에서는 사업비 증액 사유와 증액된 사업비의 분담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계획의 변경안 발표 내용에는 사업비 분담 계획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직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화성시와 수원시, 울산시는 이 증액된 사업비 분담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사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GTS-A 사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철도 사업은 장래 교통 수요,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 등등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방법론 상에는 어떠한 특별한 문제점은 나타나진 않지만 과거에 예측된 수요가 개통 이후에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인지를 하고 동탄도시철도가 개통된 이후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연제가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2027년까지 전체 개편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가 동탄도시철도 개통 시기와 비슷한 시점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동탄도시철도와 시내버스의 연계 체계를 담은 어떠한 그 버스 노선 재편 계획이 이 사업과 함께 병행되어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도시철도는 신도시와 원도심을 이렇게 연결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생활권이 서로 다른 주민 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는 주체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과의 이해, 협의,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그 수원 구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 울산시 구간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탄도시철도 사업이 시민이 바라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김도훈 연구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셨고요. 수원과 화성, 오산의 어떤 철도 인프라를 비교했을 때 화성이나 오산이 상대적으로 철도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자가용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동탄 트램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이에 따른 그 노선 계획을 하는데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변경되는 대안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원 그 첫 번째로서는 수원 망포역 구간에 S1 정거장의 개발 부지에 있고 정거장이 이동함에 따라서 그 개발 부지의 사업자하고의 어떤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차로에서 그 트램이 그 주박기지로 회전을 할 때 그 기존의 차량하고의 어떤 그 상충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전 반경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남쪽으로의 좀 이동 방안이 좀 적절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로 S2 정거장이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상대식 정거장으로 둠으로써 함께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계속 정지 그리고 운행 뭐 이런 어떤 혼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섬식으로 좀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사업비 증액 사유와 관련해서는 울산시, 수원시, 화성시가 분담 계획을 확실히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수요 예측이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통 후에도
어떤 그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에 한 대책으로서 신한버스와 연계된 어떤 그 연계 대중교통 체계를 지금부터 좀 구축을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권이 서로 다른 신도시하고 원도심을 서로 연결하는 어떤 그 대중교통 노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선 연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안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김동훈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저희 플로우에서 토론은 나중에 할 거고요. 여기 영역사나 아니면 시 관계자나 도 관계자분께서 우리 김동훈 박사님께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이 있나 여쭙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트래블 작가자 한강규입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S1 정거장, S2 정거장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원시와 같이 고민했던 부분이고 협의했던 부분이라 오늘 말씀해주신 것까지 추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고요. 실제적으로 실시 설계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시민들의 안전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하겠고요. 사업비 분담 계획은 저희들이 사업비 분담 계획 관련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는 공동사업자인 화성시, 오산시, 수원시 같이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분담 협약을 할 준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연계 계획 또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그 대중교통에 대한 그 개편을 3개씩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인 영역을 저희가 수립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남서울대학교의 배충영 교수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춘봉입니다. 일단 트램이 교통 소통에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노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계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H 노선이 폐쇄되고 이걸 대체한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 여권거리가 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학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다가 역을 선정하는 게 타당한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게 이제 총체적인 저의 의견이고요. 강남으로 들어가서는 저는 오산 쪽에 추천을 받아서 나왔으니까 오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은 크게 문제되는 데는 없습니다만 그 안에 제가 몇 번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도 했지만은 실제는 지금 오산 원암트 스마트 AI 스마트 센터 쪽으로 해서 시청 쪽으로 해서 이제 오산역으로 이렇게 흐르는 노선인데 실제 원암뜰 AI 스마트 시티는 아직 정확한 개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2단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
스마트시티 내부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그 우선 동부대로 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건설을 좀 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좀 제고하고 그 다음에 이용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오산시청역이 위치하는 부분이 이제 송호대로인데 오산시 입장에서 봐서는 그 상당히 그 동서축으로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기존에 있던 것을 그 송호대로 축으로가 노선을 옮기면서 정거장을 설치하는데 이왕 송호대로의 그 교통 혼잡을 조금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지금 오산시청역 쪽으로다 그 정거장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안쪽으로 당겨서 송호대로의 그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든가 아니면 반대편에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 그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쪽으로 해서 좀 송호대로의 그 교통 흐름에 저촉이 안 되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탄역 쪽을 제가 이제 살펴봤었는데 동탄역은 상당히 그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일단 지금 대량 그 철도가 막 6개 정도 입지하고 운영될 계획인데 이게 동탄역으로 상당히 그 집중되는 교통량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가 상당히 관건인데 이 보고서에서 보면 이제 이번에 그 기존 계획을 좀 변경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교통 소통하고는 좀 크게 염두에 안 두고 오직 트램에 대해서만 트램 환승 이 측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셔서 기존 노선을 좀 변경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동탄역 앞쪽으로 현재 버스나 그 승용차 키스앤라이드나 택시앤라이드 이런 부분이 지금 그 설계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다른 쪽으로 배치가 되는 건지 실제 보면은 그 교통 수요를 보면은 실제 SRT나 GTX 쪽으로 이렇게 타는 건 뭐 하루에 한 승차 인원이 한 15,000명 정도, 1,500명, 15,000명 정도밖에, 4,9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예측하는 거로는. 근데 이제 환승, 노선 간의 환승,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병점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그 망포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환승하는 인원이 32,000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2,000명 정도, 5,000명 정도의 저기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끌어들여서 다른 교통에 불편을 준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존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변경된 안으로 보면은 전체 쪽으로 보면은 일단 두 군데 교차로에서 트러블이 생기는 계획을 지금 6군데로 벌려놨거든요. 교차로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6군데로 교차로에서 이 트램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존 교통용도로하고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동탄 광역 환승로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 트램이 지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 밑에 동탄 오산도인가요? 저 밑으로 동탄 오산로에도 트램 노선이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동탄역으로 접근하는 두 도로가 이 트램으로 인해서 거의 자리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버스나 승용차, 택시에 대한 이런 안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는 기존의 지금 동탄 광역 환승로에다가 아예
섬식으로 차라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단 그쪽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일단 이 용역을 수행한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또 하나는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제 그다음에 동탄역 입구에 주차장 입구가 이게 변경이 되는 건지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신호 체계가 이게 미리 신호를 받고 가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거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동탄역 부근에 서로 이거 하루에 통행하는 양하고 실제 환승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교통량하고 이거를 전부 좀 세분화 시켜서 마이크로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한 후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승이 두 트램 노선 간 환승이 한 3만 3천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럴 바에는 역간의 어떤 매트릭스 이용 수요를 활용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직결하는, 예를 들어서 2번에 한 번 가든가 3번에 한 번 가든가 태장에서 오는 노선하고 결론적으로 저쪽 동탄 순환선으로 가는 거 이게 직결하는, 그래서 환승을 거기에서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운영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두 노선만 이렇게 환승 체계로 예를 들어 격으로 다 이렇게 운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번 이렇게 살펴서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걸 지금 돌아서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가는 이런 이 노선대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왕 트램을 놓기로 했으면 좀 효율적으로 각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또 하나 좀 적인 거는 이걸 좀 쉽게 해서 영향권이라고 그러죠. 트램의 정거장의 영향권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게 실시 설계 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전거가 접근을 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좀 교통 체계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이제 그런 계획이 지금 없어가지고 실제 각 역마다 자전거로 좀 역간거리가 길다면은 자전거로다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지금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거치대를 파악하는 것도 동탄 시민들이 이걸 좀 더 많이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판단하기로는 좀 적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서울대학교의 배춘봉 교수님 토론해 주셨습니다. 역간거리가 조금 좀 길다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역의 위치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큰 그림상에서 그런 말씀을 소개해 주셨고요. 우산시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운함들 관련해서 스마트시티 내에서보다는 교통수통중대 측면에서 오산대로 쪽으로 우회하여 노선을 좀 건설하는 게 어떤가. 또 송호대로 쪽의 교통 혼잡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오산시청 안쪽이나 또는 반대편의 공원 쪽으로 좀 노선을 건설해가지고 송호도로의 어떤 교통소통에 저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하면 어떠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동탄역 측면에서는 이제 GTX 등등 해가지고 각종 교통수단이 집중되는 지역인데 지금 현재 변경된
정거장 위치로는 어떤 집중된 교통의 소통과는 관련 없이 트램 측면에서만 좀 트램 측면에서 그거를 고려해서 한 거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 파크앤라이드라든지 어떤 주차장 위치의 어떤 조정과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이제 변경된 노선이 도로교통량이 교차로하고 오히려 교차하는 부분이 더 많아져서 이런 교차로 부분의 어떤 혼잡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동탄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현재의 광역 환승로에서 하는 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술적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긴 게 있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동탄역 입구에 있는 주차장의 어떤 이전 문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었는지 그리고 함께 신호 체계 그러니까 도로교통과 트램의 신호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전반적으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환승이나 접근 교통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트램 노선간의 환승이 현재 한 35,000 정도 35,000명 정도 발생하는데 이럴 경우에 환승보다는 직결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직결 운행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트램 영향권과 관련해서 자전거 접근 교통 체계를 같이 연계 교통 체계를 좀 구축하는 것이 어떤 수요의 확대나 경제성 확대 측면에서 좀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토론해 주셨습니다. 아까 배춘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요, 저희가 기본 설계를 진행을 했고요. 기본 설계를 토대로 설계를 진행하다가 기본 계획과 변경되는 부분만 이제 기본 계획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 위치나 역방 거리 같은 것들은 기본 계획 승인된 내용들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걸 더 늘리거나 위치를 크게 바꾸거나 하지 못했고요. 주요한 환승역들만 환승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고 기본 정거장 위치는 변경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방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를 토대로 하다 보니까 그 설계 과정에서 정거장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련 지자체들과 혹은 교통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했고요.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향권 확대나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향후 이제 실시 설계 단계가 또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 특히 부산시 구간의 성호대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단계로 추진되는 경우가 역광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AICT의 관련 설계나 계획들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교수님 답변 되셨습니까? 신호라든가 주차장 이거는 가만히 된 건가요? 예, 동탄역 부분에 신호하고요. 파크앤라이드하고 이런 부분들은 동탄역 계획하고 구조 변경되는 충분한 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기본 설계 단계에 반영된 내용들을 고려해서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 분석은 이거 그 교차로 6군데를 통과하는데 2군데 통과하다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하신 건가요? 화성시입니다.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할 때 말씀하셨던 대로 당초에 있었던 그곳에서 저희 선취구 저기 하는데 그쪽 부분을
동탄역 부분을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묶으면서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충이 되는 부분들은 택시는 이제 이전을 할 거고요. 버스 계획도 조정을 하고 대중교통 계획도 조정을 해서 그 환승거리를 가장 줄이면서도 그 안에서 그 차량과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이제 이동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에 대한 부분 이제 옮겨지면서 교차로가 생기는 부분들도 저희가 영향 분석까지 하면서 했던 사항이라 저희도 이제 문제 없는 걸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탄역 변경된 화면 좀 띄워줄 수 있어요? 화면을 그걸로 띄워줄 수 있어요? 아, 동탄역 부분이요? 선생님, 백준동 교수님 말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 지하화하면 교차로 없이 지나가는데 받고 나서 두 군데밖에 교차로가 안 지나가요. 그러면 교차로 두 군데가 지나가면 교통체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닌데 변경된 노선으로 가면 6군데 가면 교통정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 6군데 지나갈 때 문제점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따로 용역을 진행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동탄역 설계를 할 때 관련 교통 분야와 신호 분야가 다 충분한 설계 과정을 거쳐서 이상 없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저도 한 30년 동안 교통 일을 하다 보니까 좀 그게 금방 와닿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만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여기 롯데백화점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어서 이걸 옮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이 부분에다가 섬식으로 만드는 게 저는 좀 낫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 부분만 교통 처리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부분으로 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제 여기에 트랩 2개가 쓰면은 지금 뭐 8분에서 9분으로 늘렸지만은 이게 4개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뭐 보통 한 2분에 한 대씩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은 여기의 현상이 일단 일어나고 여기가 이제 뭐 하나씩 줄었지만은 여기가 이제 추가로 생긴 거고 추가로 생긴 거고 여기가 하나 줄고 여기가 하나 이제 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 동탄 오산 요 대로도 이제 저희들이 동서축으로 이용할 때 이 트램 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우리 동탄 주민들이 동서축의 그 통행 소통의 문제를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 대로가 결론적으로 동서축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서 한번 분석을 제대로 해서 이게 만약에 여기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다가 그 섬식으로 해서 여기를 하나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대중교통 몰로 만들든가 포기를 하고 여긴 한 군데를 이제 살려주는 게 동서축의 교통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램으로 동탄역 SRT나 GTX나 환승하는 게 한 5천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가 동탄 SRT나 인동선이나 GTX 이용하는 거 상당히 많은데, 그럼 나머지는 이제 여기 버스가 여기 원활하게 일단은 버스가 이제 오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쪽으로 택시하고 저기도 접근거리가 좀 가까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당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게 된다면은 그 도로의 폭이 좁아져서 문제가 섬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했던 건데, 실시 설계 때 지금 교통영향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교통영향 분석을 좀 더 해보고요. 실시 설계 때 그런 것들이 녹아들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 우리 배종민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좀 늦게 오셨는데 경기연구원의 박경철 선임연구원님 소개해드리고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받은 경기연구원의 박경철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실 뭐 동탄 트램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2009년도부터 사실 화성시하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뭐 지난번에 한번 공청회 했는데 또 공청회 하신다 그래서 왜 뭐 착공해도 모자랄 판에 왜 또 공청회를 해나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좀 그 공청회 자료를 봤었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사실은 뭐 기본 계획 때 나왔던 그 역의 미시적인 위치 변경 정도가 이제 공청회 내용의 대부분이어서 이 정도야 저희가 실시 설계나 아니면 착공하는 과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교통 전문가 입장에서는 되게 미시적인 그런 변경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주민 공청회까지 할 소환인가? 이런 것부터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막상 오늘 공청회 장에 도착을 해보니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 플랜카드 들고 많은 지역 주민의 그 관심이 상당히 높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사실 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이 트램에 대해서 가능하면 뭐 어쨌든 이용이 편리한 이런 부분을 희망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 가지 이 트램이라는 건 사실 공청회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속도가 한 저희가 20km밖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버스보다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광역버스보다 느릴 수도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런 광역교통 이런 거보다는 그냥 커뮤니티 내 지구 내 교통시설을 처리하는 이런 수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트램 된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뭐 이런 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동탄 신도시에는 인동선이라든지 아니면 GTX 이런 또 큰 축의 철도망이 있고, 이 트램은 그거에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노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노선 변경 과정에서 아까 수원연구원의 박사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망포형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금 우회전 교통사고로 항상 뭐 지금 초등학생도 주고 나가는 마당에 트램을 가지고 우회전 교통사고를 횡단하듯이 이 설계를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망포역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영덕대로 한가운데 트램 정거장을 만드는 게, 아까 이제 그 주변에 무슨 또 주상복합 개발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뭐 주상복합 개발이 확정되어 있으면 모를까 미확정된 상태에서 굳이 그 미확정된 개발 계획 옆에 이렇게 또 그 보행자하고 차량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곳에 정류장을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사실은 수원시 소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하고 잘 협의해서 영덕대로 한가운데로 좀 정거장 위치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 동탄역 같은 경우는 영덕대로랑은 다르죠. 화성의 핵심적인, 그 다음에 상징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전에 배천봉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도 기본 계획 부분이 조금 더 타당한 느낌은 듭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인동선이나 GTX 환승 체계 때문에 만들어 주셨지만 사실 트램은 지상에 다니는 철도기 때문에 트램이 다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의 용량을 잡아먹고 자동차하고 상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차하는 구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사실은 트램의 효율성을 높이고, 트램의 효율성을 조금 높여야 그 아까 말씀드렸던 표정속도라고 저희가 하는데 속도가 20km가 아니라 25, 30까지 가야 뭐 이런 승용차나 버스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아까 그 기본 계획하고 지금 노선이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그 교차로하고 상충 지점을 최소화시킨다는 입장에서는 기본 계획을 활용해서 인동선하고 GTX역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대학로 이 부분은 오산시 구간인데요. 이 부분은 뭐 사업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오산시의 의중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산시 입장에서 아직 사업 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만약에 뭐 노선 설계하는 게 부담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뭐 단계별로 가고 그 이후에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뭐 세부적인 노선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미시적인 뭐 철도역의 위치 변경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사실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민감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동탄 트램이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낸 분담금 9,200억인가요? 그걸로 이제 받지만 그거보다 이제 사업 비용이 또 늘어나서 공적 자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해서 사업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뭐 총 사업비 20% 이상 증가하면 또 타당성 재조사니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09년도에 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4, 5년 늘어지고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동탄 트램 노선은 타당성 조사도 사실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안 받았는지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성 뭐 생각은 있지만,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이 노선이 매끄럽게 갈 수 있을까? 아마 인동선 경험하셨잖아요. 타당성 재조사하면서 뭐 6개월 반년 이상 늘어지는 거 확인해 보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여러분들은 건설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 수원하고 오산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지자체가 운영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접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연간 한 6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체 투자비라고 해서 저희가 차량이 연식이 뭐 한 15년, 20년에서 바꾸거나 컴퓨터 바꾸고 이런 것까지 하면 연간 한 240억인가? 이렇게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당장은 뭐 이미 물 들어왔으니까 뭐 역사도 만들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철도 하나 만들면 뭐 30년이 아니라 10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지자체의 이 철도 개통에 따라서 몇몇 시군이 적자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야지 뭐 지속 가능으로 철도 노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은 불만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정도인지 모르고 여기에 단순 이치 변경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기본 계획의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 계획의 변경 부분이니까 그 어떤 적정 범위 내에서 만약에 아까 차라리 기본 계획대 노선이 더 타당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효율적인 노선을 찾아가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사업 자체가 또 추진이 딜레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대중교통 서비스가 낙후돼서 또 이렇게 이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 주민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주무관청인 화성시도 많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뭐 뭔가 불만이 있어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하는 게 동탄 신도시, 원포항, 동탄 신도시의 방역교통, 그 중에서 그 다음에 뭐 철도 교통 서비스를 조금은 더 좋게 만들자는 취지의 공청회니까요. 이런 부분 요구하실 건 요구하시고요. 또 이게 아까 돈 문제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안전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주무관청인 화성시에서 가능한 부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 내에서, 총사업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아마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기연구원의 박경철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셨고요. 트램의 속도가 한 20에서 30km 정도 되니까 트램 속도가 지구내 교통 수단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덕원 동탄 노선이나 GTX의 어떤 GTX와 연계된 어떤 서브 노선으로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셨고요. 미술적으로는 이제 그 망포역에 아까 우리 수원시장연구원 김도훈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망포역에 우회전에서 조합기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도로교통에서도 지금은 우회전 교통사고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리고 개발 사업이 미약정한 곳에 정거장 위치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탄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트램은 자동차구의 어떤 상충 지점을 최소화하는 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고려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계획, 원래 기본계획이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산시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계획이 미확정된 곳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확정과 더불어서 2단계로 건설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미세한 어떤 그 이슈를 가지고 이거를 이슈화시키면은 어떤 그 사업비 증가 요인이 생기고 이는 또 사업비 증가에 따른 하단성 제조 사연에 여기 오신 분들이요. 예. 그렇게 미시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 조금 이따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박경재 박사님 얘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포역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원시 구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영통대로 구간하고 정거장 대안을 여러 개 가져가서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적정 위치를 결정했고요. 그것은 또 나중에 CC 설계 단계 때 또다시 협의하면서 진행해서 이렇게 하면 열차 운영 계획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주박하는 기능을 해치지 않을 거라서 실시설 그때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구간들은 이전에 다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어에 계신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자기 사는 지역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의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 드신 여기 말씀해 주시죠. 정원주 얘기. 어제 보여드릴 자료가 있어서 그래도 긴급하게 좀 자료를 드렸는데 저는 먼저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이제 306 정거장 주변에 문화 디자인밸리 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 대표로 나왔습니다. 지금 사회자셨던 경기도 철도 교통과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2020년도에 이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는 원하는 노선, 지금 306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 306 원하는 노선은 하천, 부지, 점용 등 지형적 여건이 불리하고 구조물 계획 등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대안 노선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었고,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변경 부분에 오산천 통과 부분이 나왔지만 캐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보셨는데 단 5초 나왔습니다. 5초. 그 5초가 얼마나 불합리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망포구간 동탄역 구간에는 노선 변경의 기본계획이 변경된 가장 큰 이유가 환승이 유리해요. 그리고 환승이 유리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한테 동의를 구하세요. 과장님한테 동의를 구하세요. 네, 자료를 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긴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띄우는 자료는 저희가 또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안 될까요? 말씀으로 지금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지금 자리에 지금 이 지지자분이랑 토론자분이 하는 얘기가 거의 다수였어요. 어떻게 의견 전달합니까? 어떤 시각적인 자료를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 시설을 위한 건데 그걸 안 보여주면 어떻게 설명하냐고.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라 화성시와 경기도가 생산한 문서 위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왜 안 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아무도 지금 306의 오산천 구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죠? 아니 오늘 공청회 목적 중에 하나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오산천 저 교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세 분 다 언급 안 했어. 에? 공청회 목적을 벗어나는 얘기만 하고 여기 그 얘기하는 거니까 좀 띄워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토론자분의 남서울대학교 교수 배춘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요가 있는 곳에 노선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수요가 있지 않은 곳에 지금 노선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박형철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도로 위를 달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도로 위를 달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요. 화성시 그리고 경기도에서 생산한 문서를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장님께서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공개하는 먼저 보고 보낼 건 자료잖아요. 뭐가 그래요? 뭐가 구립니까? 뭘 오해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도 혹시나 기자분들 계시면은 정확히 공론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료를 그냥 언론중단 넘어갔거든요. 제가 그럼 말로 할 수 있는 부분 다 말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요.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대당 1,200여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문화디자인밸리에서 담당한 분담금은 줄여서 분담금으로 하겠습니다. 그 분담금은 430억입니다. 그 330억을 우리가 주장하는 데는 돈을 낸 주체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좋다. 너희가 이 부분을 다른 교통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306 정거장 주변에 있는 문화디자인밸리 구역에 대중교통이라고는요. 지금 화성시에서 약속한 버스 혁신과에서 약속한 증차 계획 그리고 신설 노선 계획 거의 다 전무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타고 다니던 노선까지도 없애고 있어요. 최근에도 없어졌죠. H버스 노선이 또 없어졌습니다. 왜 자꾸 없앱니까? 그러면서도 너희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뉘앙스로 계속 상황을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36개 정거장 중에 유일하게 도로 위를 달리지 않고요. 그리고 역 주변의 인근 도로를 달리지 않는 교량 위의 정거장이 될 겁니다. 교량 위의 정거장.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교량 위의 정거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사업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자료 중에 2019년에 화성시가 지금 만들어냈던 기본계획 그 타당성 조사의 부분에 보면요. 비용 편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코스트 베네핏 그러니까 들어간 돈 대비에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BC는. 그런데 여기서 교량이 초반에 예정되었던 교량의 길이는요. 저기서 보시면 숫자가 지금 나오지 않는데 61m였어요. 교량의 길이는 61m. 나머지는 토공과 옹벽을 이용해서 달리게 하겠다. 토공, 옹벽이 뭔지는 직사각형 모양의 흙을 쌓거나 사다리꼴 모양의 흙을 쌓아서 그 위를 지나가겠다는 건데 사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그 노선을 했다가 지금 갑자기 바뀐 게 전 구간 655m로 전체 교량화가 됐습니다. 전체 교량화. 그리고 나류교를 진입하는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교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초반에 계획했던 2019년에 보여줬던 화성시가 알려준 그 교량에 대한 사업비는 26억이었습니다. 그러면 61m에 26억이에요. 그러면 665m면 11배가 늘어나야 되죠. 최소한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딱 5초 지나갔습니다. 5초 만에 그냥 통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BC로 다시 재산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아마 화성시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초반에 BC를 계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한노선, 지금 화성시가 원하는 원안 노선과 저희가 주장하는 대한노선에서 BC 차이가 있느냐? 극히 적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홍원표 팀장님 계시는데 그럼 BC의 기준이 있느냐? 기준은 없다. 기준은 없다. 그리고 그걸 비교하기에는 아주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여기를 선택하지 않느냐? 노선이 원안 노선과 대한 노선 간에 대한 노선의 수혜 세대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고 원안 노선의 수혜 노선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 정거장이 305 정거장은 나루마을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요.
307 정거장은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산천 노산의 수혜 세대, 그 세대가 제일 많이 타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서 제일 많이 타고 내리는 걸로 돼 있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한 데서 BC가 정말 제대로 계산되었는지에 저는 의혹을 제기하고 제대로 된 계산 그 BC 값을 보여달라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도 화성시 공무원 중 단 한 분도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분이 안 계세요. BC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BC는 누가 아냐? 그거를 감리한 기관만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노선이 초반에 대한노선 1이라고 했던 나루교를 지나는 그 노선도 아예 폐기되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루교를 지나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거 화성시가 여기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냥 저기서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노선이 나옵니까? 나루교가 불안정하고 침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신설 교량을 추가해서 그냥 전부 다 다리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주장한 두 번째 의혹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대, 그리고 여기에 학교가 생기고 있고요. 학생들이 아침마다 줄지어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왜요? 대중교통이 불편하니까요. 학생들이 한 번에 탈 수가 없어요. 그럼 배차 시간이라도 더 많이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짧게 해줘서 차간 간격을 더 줄여줘야죠. 그럼 학생들이 한 번 놓치면 지각을 해요. 학생들이 저 버스를 놓쳤습니다. 라고 하면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네 사정이야. 그냥 네 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학생들이 과연 이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이 살고 있는 그 중에 대중교통의 어떤 교통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회의 뒤에 지금 환경영향평가 추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이 구간에 대해서 내용이 또 한 5초 지나가겠죠. 여기는 다큐에도 나왔어요. 수달이 사는 곳이라고. 그러면 지금 저기 정명근 시장님이 하시는 오타닉 가든 그거 하느라고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달이어도 여기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교량이 655m가 놓이는데 그 공사 언제 끝날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교량이 마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게요. 폭이 거의 10m가량 됩니다. 10m가량 되는 그 교량이 650m만 연결되는 그걸 한번 상상해 주세요. 그게 오산천, 국가천 주변은 나무도 못 자르게 합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가게 하는 게 교통수단이 트램이 지나가겠다고 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을요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어요. 대전 트램이 그랬거든요. 대전 트램이 기본 계획에서 새로운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그 노선이 지금 이 구간과 굉장히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교량으로 지나가려고 했던 걸 노면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사비가 절약되고 수요가 창출이 됐어요. 그러면 사업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다 지금 막으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훨씬 편하셨을 텐데 이걸 다 막으시는 바람에 시간도 더 길어졌고요. 사람들의 의혹은 더 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상봉육 정거장에 대해서 교량으로 통과하는 부분, 또 그에 따른 사업비 문제, 그리고 주민들이나 학생들 또 이런 부분의 대중교통 확충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 구간이죠. 화성시 좀 답변 좀 해주시죠. 사업비가 정확히 얼마나 증가하는지라도 알려주셔야죠. 지금 수치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유명한 답변 주신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나온 계획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있어요. 병장이 병장 일동은 왜 빠졌나요? 아니 거론도 안 되는 게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여기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 다음 분 여기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저희가 질문했습니다. 병장 일동에서 왔는데요. 지금 병장 일동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먼저 하신 분이 있어갖고 먼저 여기 파란 옷 입으신 분이 발언 시청해 주셔가지고요. 마이크 드리시죠. 정재현 회장님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동탄 이 구간의 설계를 담당했던 유신의 정재훈 이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를 추진할 때 일단 기본계획 노선을 토대로 기본계획 노선이 기술적으로 극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서는 동탄 나로를 통과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량 주개소와 옹벽, 토공으로 구조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루교는 측면으로 접속하는 부분으로 지금 기본 계획을 되어 있었는데, 처음적으로 나루교를 측면으로 접속하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저희가 나루교를 측면으로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하여 신설 교량을 추가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타 유통부지, 저수지, 우류지, 체육공원의 단전을 피하기 위해서 교량을 지금 신설로 좀 전구간 655m로 교량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유통기관이라든지 저류조, 유지관리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형하고를 확보해달라는 의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예? 이게 노선이 다닐 수가 없는 길인데 어떻게 조금 하게 만듭니까? 지금들한테 그런 거 다 알렸어야지. 어? 지금 이걸 5초간 얘기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분에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으로 설계한 답변을 다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아니, 다시 해요. 장난치니까? 직접 와서 보셨어요? 일단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인 줄 알아요? 아니 왜 분기별 얘기만 해요? 아 여기 다른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기다리고 있는데 분기별 얘기하고 정거장은 체육공원하고 연계되어 있고 옆에 신기철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육공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306 정거장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일단 기본 설계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306 정거장은 기본 계획에서 반영된 위치를 조정하지 않고 선형이나 기타 구조적 기술적인 걸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 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의 기본 설계에 따른 기본 설계에서 저희가 2021년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 확정을 받았고, 오늘 하는 공청회는 그 기본 계획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데 일부 노선 조정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일부 노선 기본 계획 조정보다는 자체를 예산이 너무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예산이 200억 차이가 200억. 200억에 A등이냐고. 유튜브에도 병원역에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유튜브에도 떴었어요, 그게. 근데 지금 이게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랑으로 가면서 200억 차이가 나. 그랑으로 가면서. 기본 계획 행사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냥 돌려주세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없다고. 왜 기본 계획을 계속 고수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당신들이 돌려주세요! 다음 분 말씀하세요. 예, 다시 내가 얘기했으니까. 저희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하실 분 거수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질문한다니까. 1분 남았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파일럿 입으신 분이 얘기하신 거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에이레이틀 아파트의 주민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는 정문수라고 하는데, 지금 저 교량이 600m가 넘죠. 650m인데 그거 변경하면서 200억 차이가 났어요. 200억 이상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변경한 것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업비에 DC에 반영이 되니까 옛날에 DC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DC 계산에 뭐가 들어가냐면 탑승객, 예상 탑승객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 문화재단 대립 쪽으로 노선을 이렇게 하면은 탑승객이 훨씬 많고, 그때 계산할 때 잘못 계산했어요. 해리어 쪽에 2200세대라는 주민들의 숫자를 다 빼버렸습니다. 아시겠어요? 조작했다는 걸 조작.
조장해놓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변경해놔가지고 거기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원형으로 그 변경을 계산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정정을 하더라고요. 정으로 다시 해보니까 그쪽을 뺐다. 수용이 잘못된 거 맞습니까? 네, 2200세대. 뭐가 아니라 그래, 여기 나중에 자료 가지고 확실히 보여드릴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으면 분명히. 아니, 잠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00세대 말고 우리가 또 우리 문화디자인 벨리에는요, 학원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학원몰. 그래가지고 학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쪽의 환승 여객수를 계산하는데 하나도 BC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교통수단할 때 저쪽 그 오산천 저쪽은요,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에요. 휴식 공간. 근데 거기에 트램으로 가면 소음공해, 환경에 자연환경을 파괴하잖아요. 왜 일부러 그쪽으로 갑니까? 거기에 경산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바로 저 306 거기에 바로 옆에가 요양원입니다. 경산재단하고 화성시하고 복지가 관련된 사업 많이 하죠? 다 그 화성시하고 짜고서는 거기 경산재단 깎아버리려고 한 거라고요. 어떻게. 근데 왜 그거와 관련된 회의록 달라고 그러니까 회의록 공개 못 한다고요. 자, 그리고 BCA 계산에서 잘못됐으니까 기초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경미대에다가 달라고 그랬고, 화성시에다 달라고 했더니 정부 부재래요. 자기네가 조사 안 했대. 그러면은 관련 기관에 용역으로 줬으면 용역에서 받아가지고 그 자료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못 준대. 왜 그 자료 왜 안 줘? 우리 그 화성시에서 그 관련된 답변해 주시죠. 왜 자료를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이제 저희 시에서도 오셔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또 의구심이 계속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이 제가 못했다니까 내가 왜 못해서 못했다고 그러지 왜 자료도 안 주냐고 기초 자료를 감정적으로 그 시계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왜 안 줘? 자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여기서 싸우시면 안 되고요. 설명하는 놈들이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왜 자료가 안 주냐고. 다른 분도 의견이 있으시니까 다음번 의견 듣겠습니다. 저기 하연아 중심 발표해 주시죠. 언제 남으셨어요? 질의응답 시간을 그냥 20분, 30분을 다 쓰고 있어. 어떻게 한 지역에서. 네, 말씀하세요. 예, 그 얘기하면서 시간 지나갑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일단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지금 문화디자인 밸리 주민분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소가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마음은 공감을 하나 다른 지역 주민들도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 아니겠습니까? 동탄 주민이면 전부 다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관계자분들께서도 투명하게 자료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럼 저는 제가 이제 궁금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에 이제 신거주 계획이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신거주 계획에 대한 향후 어떤 계획이나 있는지 또는 변경에 할 때 신거주는 포함을 고려를 한 적이 없는지 이거 신거주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 저는 궁금합니다. 신주거죠? 네, 신주거. 네네, 신주거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상 수립된 이후로도 사실상 지금 더 추가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다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제 별도 사업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처음부터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검토를 해주실 거고요. 여기 말씀해 주세요. 제 병전 일동에서 왔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지금 그 변경 전에는 301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301에서 이 얘기는 전혀 거론이 안 돼 있어서
이게 원안대로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이 되는 건지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변경이 되었다라면 왜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강계별 건설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공에 대해서 항공의 정거장 그 부분 노선 건설 강계별 건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변경된 부분 병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단계로 이제 그 공동사업자 오산이 2단계로 이제 신청을 한 거고요. 화성 구간에서는 지금 병점 302에서 병점 주바퀴지 가는 노선을 2단계로 좀 계획을 해본 건데요. 왜냐하면 그 기본 계획 저희가 동탄 트램에 대한 기본 계획이 계획되어지고 수립된 당시에는 그 서동탄역에서 동탄역에 연결되어진 1호선 연장이라든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었고 그거에 대한 연결을 필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동탄 그 병점 주바퀴까지 연결하는 계획으로 처음에 동탄 그 트램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경기도에서 수립을 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계속 진행해오던 상에 동인선에 대한 부분이 서동탄역까지 1호선 연장이 확정이 되고 이 착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서동탄에서 동탄역으로 가는 부분이 이제 병점에서 이제 서동탄역을 지나서 동탄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저희가 트램 이후에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은 요거를 그러면은 302 그러니까 서동탄 있는 데까지 먼저 1단계로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점역에서 동탄역에 가는 수요라든가 주변 개발 여건들을 좀 보고 이걸 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낫지 않을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2단계로 했던 상황인데요.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병점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또 듣고 싶어서 듣고 또 그런 것들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또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요, 먼저 그 비행기로다가 다 스캔을 해가지고 한번 유튜브로다가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저기 병점 여기 있는 데서 이렇게 노선이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병점 여기 있는 데서 노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해 주시죠. 계획은 보여주신다시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9년서부터 20년까지 20년, 21년 계획된 대로 똑같이 병점 가는 노선 다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네, 근데 저희들이 단계 사업으로 1단계로 하고 그런 수요와 향후에 이제 병점역에서 서동탄역을 통해서 1호선 연장을 같이 이용하는 그 수요와 그 영향을 보고 좀 더 그 수요가 더 필요하고 그 수요량이 더 많다 한다면 또 연장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한 생각이 되겠습니다. 동탄이 도시세터 건설 사업이 사업 기간이 2028년까지고요. 1단계, 2단계 단계 구분은 있지만 2단계도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28년을 목표로 하고 또 단계별로 좀 늦어지지만 여기 30에 30이 정도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량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점 일동 주민들이 동탄이나 교통이 편리한 데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량은 차후에 조사를 해서 수요량이 많으면 그때 뭐 건설을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점 일동은 지금 우리 역사가 있는 그 동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낙후된다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감안해가지고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요량을 조사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이사를 가고 나서 수요량을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들이 충분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또 동의를 하는 거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의견 듣겠습니다. 여기 아까부터 들었어요. 여기요.
말씀해 주세요. 이 동탄 도시측도죠. 처음에는 동탄 1호선, 2호선을 가까이 대고 말씀. 예. 원래는 동탄 1호선, 2호선이었죠. 경기도에서 2013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었어요. 지금 뭐 논란이 있는 306 정거장도 원래는 복합문화센터 쪽에서 가서 좌회전하는 거죠. 그게 0.8 나왔고 지금 306 정거장 보니까 0.75 그리고 문화 디자인별로 걷는 게 약간 더 떨어져요. 그래서 뭐 수요를 따지고 기시를 따지면은 경기도가 된 2023년 기본계획이 더 좋을 거예요. 그건 이제 끝난 이야기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민들의 민원 수요도 있고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사업비예요. 지금 모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비인데 우리가 2028년, 2029년 가면은 대충 중저철을 계산해서 CTX가 2015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1조 4,700억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2조 1,700억인가 한 7천억이 증가되거든요. 지금 우리 동탄 트램 사업비도 아마 제가 그 시점 가면은 중전철보다는 작지만은 제가 예상할 때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업비도 증가되는 이유가 뭐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많이 증가될 건데 짧게 말씀해 주면 핵심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점에서 지금 동탄역 들어오는 교통은 대한교통들이 많아졌어요. 예정되어 있는 게 1호선 그리고 인동선 2일선이 있습니다. 대체 수요가 있는데 굳이 저걸 중첩해서 갈 이유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할 필요 있고 사업비용만 된다면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아까도 그랬지만 우리 주민들이 분담금을 냈어요. 물론 문화 디자인만 벨리만 낸 게 아니고 저 시범단지 살지만 트램도 안 오고 뭐 서울 가는 버스 없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가 있고 민원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306 저기서 말도합으로 하지 말고 306에서 문화 디자인 밸리 쪽으로 조금만 연장을 하면 한 500m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 비용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민들의 민원은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용 경정에서 지금 다른 대체 수당 때문에 저 사업을 안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천억, 4천억 정도가 남는다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곳 지금 제가 더 고민되는 거는 지금 9,200억 가지고 망포까지도 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한 그 정도 건설 사업비가 나오면 망포까지 단계 추진 안 하고 한 방에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저 프레임이 인도건설과 중첩됐다고 했을 때 망가졌을 때 제가 저 노선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거주 문화타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미래를 생각해서 여기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고민을 했는데 요거를 머릿속에 채워갑니다. 아까 우리 배충동 교수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동탄역 관련해서 동탄역 환승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설계 저도 그 지역에 이제 오래 살아보니까 몇 달 살아보니까 공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체육관 환승은 어디서나 소프트 환승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거리가 지금 그런데 민감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 위쪽으로 다 몰아가지고 환승을 처리하는 하더라도 동행선 출구랑 이쪽을 통해가지고 동탄역 SRT랑 DTX 접근이 될 것 같거든요. 때문에 그 부분을 시에서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성공 정장 문제는 계속 나오지만 저는 이걸 노선의 효율성 문제만으로 보기보다는 공정의 문제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동탄도시철도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국비 지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비용 부담을 한 동탄 20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여기서 아까 운디벨 지역 주민들이나 분담금이 상당히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냉정하게 아까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만약에 1호선 연장 계획과 동인선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트램에서 연장한다면 저는 수요 예측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왜곡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계별 추진 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일단 미관에 설정하잖아.
빨리 이게 방법이 많은 가운데서 동시에 한 20년씩 되면 신중을 한 가운데겠지만은 이번 1, 2호선 대회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은 당연히 공정성 문제 액수가 됐고 지역의 문제 입장에서는 운동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호교통이라는 문제는 오늘 다시 또 확인하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그냥 냉정히 봤을 때 수요가 없는 지역에 왜 역을 설치해야 되냐에 대해서 특별히 답변을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자료 요구하시면 다 요구하면 다 주실 건가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드릴 수 아니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계나 기초 자료 있는 건 다 주실 건가요? 저희가 드릴 수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 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없어. 기초 자료가 없다고. 아니 없다고 정부 부재라고 얘기해놓고서는 편지가 여기 다 있어. 편지가. 증거가 있습니다. 의원님은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여튼 뭐 제가 앞으로 지역에서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있는 자료 받아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은 화성시나 부산시, 수원시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이런 하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주민공청에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 또 지정토론 참여해주신 토론에 맡기는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청회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의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국토부에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동탄 유치원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청회 끝났는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6시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 16시부터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가 있겠습니다. 근데 시행을 문제인데 내가 늦게 와서 못 들었는데 문제인데. 아직 모릅니다. 몰라. 그런 공청회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차피 과정이라 계획은 있겠죠. 계획은 있는데 계속 변하는 거죠. 지금 나머지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설명해요. 환경영향 평가 관련한 설명해요. 그냥 주민 얘기를 반영해서 입대 차원에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라이브는 나중에 하실 거예요? 오늘 안 됐어? 라이브는 오늘 못했어. 나중에 하려고. 영화 저기 저분 발언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얘기가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연락처 명함 모이는 게